송영길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송 대표가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던 엑스파일은 정치평론가 장모 씨가 봤다는 것과 같은 버전인지 답해 주십시오. 예, 오늘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 연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그러면서 은밀히 돌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의 일부 출처가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친여 유튜버들이 세간에 떠도는 파일 가운데 6페이지짜리는 자신들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것의 한 가지 버전을 제작한 주체가 열린공감TV라는 친여 성향의 유튜브 매체로 확인되었습니다. 송영길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송 대표가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던 엑스파일은 정치평론가 장모 씨가 봤다는 것과 같은 버전인지 답해 주십시오. 엑스파일의 실체를 맨 처음 주장했던 송영길 대표가 작성 경위, 관여 기관과 인물, 내용을 밝히고 공개적인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제 와서 엑스파일은 없다고 나를 비꾸면서 계속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떠드는 것, 이것 자체가 정치 공작임을 송영길 대표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 이 얘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엑스파일 PDF, 윤석열의 성장 과정, 출생,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고 생년월일, 음력을 어쨌는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도 많이 포함이 돼 있었겠죠.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그 작성자가 친여 성향의 유튜버였다 이렇게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참 이게 음지에서 활동하는 거는요, 양지에 나오면 힘을 못 씁니다. 제가 한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엑스파일이라는 게 출처가 공개되면 정말 허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번에도 보면 여러 종류의 지금 엑스파일이 이제 여의도에 돌아다닌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 출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말 내년에 지금 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뽑는데 이 며칠 동안 이게 지금 난리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요, 그 엑스파일이라는 게 결국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또 소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중에서 아주 몇 가지는 이제 사실관계를 맞는 걸 해놔놓고요. 결정적인 사실들은 진실인 것처럼 굉장히 가공을 해서 돌아다닌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개되지 않는 이 파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엑스파일이지 이게 공개되면요, 그러면 누군가 고소를 하고 누군가 고발할 겁니다. 누군가 그러면 수사당국이 수사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걸 못 하거든요. 왜냐? 엑스파일이기 때문에. 이 엑스파일은 뭐냐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읽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이 엑스파일은요, 노리는 사람들이 이 엑스파일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혹시 봤어? 혹시 가지고 있어? 이런 것 때문에 급속히 전달되고 그게 이제 어떤 의혹이 되고 그런 의혹은 끊임없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참 저는 이게 대선 때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 엑스파일의 출처가 이번에 공개됐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가 대선 때 이 엑스파일 가지고 계속 논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출처를 확인해서 발본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장성철 씨도 지금 출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출처를 밝혀서 이게 정말 세상의 햇빛에 나오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여러 시중에 떠도는 윤석열 엑스파일 가운데 하나가 친여 성향의 유튜버가 작성했다는데 작성자도 이렇게 어느 정도 표기가 되고 정모 씨, 정모 대표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 윤석열 엑스파일을 가공 취재하면서 단순히 취재 내용을 담은 노트에 불과하다 이렇게 당사자들은 해명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취재를 해서 취재 노트로 준비한 거고, 그다음에 이걸 전달한 것도 본인들은 비공개를 이제 당부하면서 누군가한테 전달했는데 이게 공개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취재 노트인데 왜 제목이 X 파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X 파일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수는 있죠. 제목 갖고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엑스파일이라는 제목이 이제 우리가 이
문서에 윤석열 전 총장에 관한 문서를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 네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건 괴문서지 근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옛날 미국 드라마 보면 이 엑스파일이 숨겨져 있다가 나오면 이게 근거가 있는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거 사례 연예계 엑스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정 부분 밝혀진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계속 출처불명의 괴문서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유튜버들이 2019년에 개설됐다 그러는데 주로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거짓 뉴스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팩트 알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열린민주당과 가까운 거 아니냐 서포터 역할을 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본인들은 인터넷 언론사 독립 매체로 최근에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특정 진영과 가까워 보이니까 여러 가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박성준 의원님. 예, 예. 그러니까 여러 세간에 떠도는 엑스파일 가운데 하나의 일부 출처가 여기 보이는 열린공감TV 측에서 취재용으로 만들었다. 네네. 그러면 민주당까지는 집권 여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범여권과 엑스파일이 관련이 있지 않냐라는 의혹제기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늘 수집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음성적인 정보를 모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뉴스라든가 정보라는 경우에는 표출된 양성화된 정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죠. 사실 취재 파일과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모으고 파편의 조각을 맞춰서 그것을 취재해서 팩트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취재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이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만 나와서 있었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로서의 부각이 되니까 예.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왔는지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버라고 하는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우리가 하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가 디지털 미디어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유튜버 공간에 있는 활동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취재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취재하기 시작한 것이죠. 기성 언론과 기성원과는 좀 다른 방식이죠. 뭐냐면 음성적 정보를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정보화하는 쪽에 아주 발달된 사람들인데 유튜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취재 문화 아니면 새로운 어떤 디지털 문화에 나온 특수한 형태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건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고객들을 유인하는 정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과정에 있어서는 대선 과정에서는 이것이 이제 취재 파일이 그야말로 이제 팩트가 확인이 됐다고 하면 사실로 확인됐으면 더 파장이 큰 거고 예. 지금은 이제 잠정적 단계에 있는 파편의 조각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님 말씀은 이 그냥 일부 유튜버들의 네. 취재 파일이지 집권 여당 혹은 뭐 열린민주당과도 거리가 있는 부분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집권당인지 상관없이 언론 환경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채널A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취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정보를 모으는 것이죠. 그 유튜버에 있는 사람들 정보를 모으는 거고 그런 과정들이고 윤석열 전 총장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필수 과목이 된 거예요. 그것을 윤석열 전 총장이 피해갈 수는 없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그렇죠. 하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근데 이제 또 공교롭게도 이게 이현정 의원님 첫 그 보도된 얘기가 또 이제 친여성의 유튜버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논란이 또 작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취재하는 거는 자유죠. 자료를 축적하고 뭐 취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이제 X파일이라는 형태로 배포되는 것들. 이 배포되는 이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번 배포가 되면 사실상 이게 이제 소문을 타고 요즘 또 SNS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게 이제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출처도 알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이게 아는 이 정보 시장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 자체가 하나의 또 새로운 또 의혹이 돼버리는 것이고요. 바로 노리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예.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엑스파일이라는 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실 자체를 퍼뜨리고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좀 발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다면 남은 건 이 논란의 당사자였던 장성철 소장이 봤다던 그리고 장 소장이 어제 없었다던 엑스파일의 실체일 겁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을 좀 이렇게
적당히 만져둘 필요가 있다 해서 엑스파일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또 시각이 있습니다. 그럼 고발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네. 야당이 작성한 거다. 그러면 고발하세요. 그거 전부 다 불법 개인정보인데. 그리고 어제 보니까 장성철 그분도 하나는 여당 거고 하나는 정부기관 거다. 그래서 폭로한 당사자가 정부기관 여당 거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긴 하지만 우리 사실 무근이다. 네. 아까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건 내부 이관계지. 그거 원래 한 뭐. 거지. 뭐. 그런데 이도하 변호사님, 그 장성철 소장 오늘 참 많이 등장하는데 해당 문서, 그러니까 친여 성향의 유튜버가 만든 엑스파일과 본인이 본 문건은 다르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이거를 파쇄했다는데 이게 또 적절한 행동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파쇄와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주영진 그 앵커가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어제 파쇄했다고, 찢어서 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장 소장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는 여당발, 하나는 정부기관발이라고 볼 만큼 정보 수준의 어떤 내용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게 불법 정보 수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계좌, 자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적법하게든 불법하게든 수집할 수 있는 주체는 거의 얼마 없어요. 그리고 이건 적법하게 수집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렇다면 아예 수사기관에 갖다 주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게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니까 이 부분을 수사해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현종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선 과정에서 우리는 드루킹 학습 효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열린 사회, 야당 입장에서는요. 민주주의 사회에 그 적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국민들이 선택하는 걸 왜곡시키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론 환경도 말씀하셨지만 이 언론 환경도 왜곡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꼭 야당뿐이 아니죠. 여당도 언젠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니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사람들이 협조를 하고 이런 일이 대선 그 전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다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정보 얘기를 하셨는데 박 의원님께서 정보는 근거가 있어야 정보에, 아니면 네. 첩보고 소문이에요. 그런데 이 장 소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파일을 파기했다고 하지만 이게 여당발 정부기관 발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예. 일정 부분 정보 수준의 자금, 계좌, 정확한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이게 정치적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죠. 이 정치적 논란은 잠깐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여당이 반드시 작성했다는 것도 알 수 없고 여당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당도 원하실 것 같아. 이게 있었으면 수사를 하는 걸 바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말씀은 이게 만약에 장 소장 주장대로 여권에서 받았다, 여권 어떤 기관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면 이게 없앤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런 시도가 계속된다면 그 누군가가 정부에서 대통령 이런 거 지시할 리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단독으로 했거나 아니면 불법적으로 누군가가 외부 사람이 내부 사람과 공모해서 정보를 빼왔거나 이러면 이런 부분은 엄단을 해야죠. 예.